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조문 쉬운 말로 풀기 제16조입니다. 16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15조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6조도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일환입니다. 16조를 보기 전에 기초사항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6조 1항 그리고 16조 2항은 각각 계약과 단독행위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과 단독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103조를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률 행위를 분류를 해보면 계약과 단독행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이 되는 법률 행위이고, 단독행위는 1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다시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로는 동의,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로는 유언,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문제는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와도 연관이 된 것이지요. 네, 이 문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계약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깜깜한 방 안에서 자기 혼자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요. 자, 이 경우에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언입니다. 유언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 그 유효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111조 1항에서는 소위 도달주의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11조 1항을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회권은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고, 거절권은 단독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철회권인데요. 가령 제한능력자 A와 상대방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의사표시를 했을 것이고 B도 A에게 의사표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 두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조 1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B가, 즉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B가 A에게 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즉 거둬들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나요? A와 B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의 계약 성립을 위한 하나의 의사표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B는 A와의 계약관계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6조 1항과 관련해서는 단서에 이런 규정이 있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 거절권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한능력자 A가 B에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16조 2항은 B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 의사표시는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수령 거절권을 주는 것이죠. B에게 이 의사표시가 수령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B는 이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행위의 구속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16조 3항의 규정인데요. 이 철회권, 거절권의 상대방 문제입니다. 이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한능력자 자신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보호의 시각에서 두텁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16조 3항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 112조, 여기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이 112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6조 3항은 1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철회권과 거절권,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확답 촉구권, 즉 15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